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엄빠표 파닉스를 하기로 했잖아요. 발음이 안 되네요. 엄빠표 파닉스. 그래서 이제 개괄을 하자면 파닉스란 무엇이고, 파닉스란 무엇이고, 또 파닉스를 배우면 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또 시중에서 파닉스를 배울 필요가 없다. 또는 파닉스를 배웠더니 약간 요런 뭐 단점? 부작용? 안 좋은 점이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다 우리 인치님들은 보통 엄빠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자녀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런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의 목표는 이렇게 저희 사촌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미국에 한국 와 있거든요.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의 그 방송의 목표는 일단은 그 글자의 음가를 잘 배워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실제로 좀 읽고 써보자. 요게 목표기는 해요. 왜냐면은 저 생각해보면 저희 때는 뭐 그렇게 파닉스라고 딱히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사교육을 접하셨거나 다른 뭐 학습지를 하셨거나 그러면 배우셨을 인치님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어디 이제 강의 가면 맨날 얘기하는데 저는 5학년 때 처음 영어를 접하게는 됐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저희 라인에 모든 친구들이 영어를 했어요. 눈, 높이 영어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도 저를 시켜주셨죠. 선생님이 되게 좋으셨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can, does 이런 거 나왔던 걸로 봐서 그 당시에 그 선생님 오셔서 했던 눈높이 제가 했던 부분은 약간 문법 쪽이었던 것 같아요. 5학년에. 그 당시에 5학년에. 그래서 파닉스를 그렇게 막 배운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저 역시도 처음에 수업 커리어를 생각해보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파닉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파닉스라는 것을 가르쳐 본 적이 없고 또 교수법 같은 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티칭을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처음에 그 방과후 선생님을 했을 때 선배 선생님 한 분 계셨어요. 저보다 한두 살 많은 너무 좋은 선생님이 계셔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음가를 가르치는 거를 봤어요. 왜냐면 저는 그전에는 대학생이었고 뭐 과외 같은 건 해봤지만 그렇게 뭐 고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과외를 했기 때문에 음가를 가르칠 일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쓰면서 알려주고 뭐 첫소리로 소리가 들어가는 거 알려주고 이런 걸 보면서 애들이 이렇게 배울 수 있구나 이랬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파닉스를 좀 더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그 센터 같은 데서 일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급하게 뭔가 레벨업을 해야 되거나 어디에 뭐 입학시험을 봐야 되거나 예를 들어 국제학교 뭔가 입학시험을 봐야 되거나 어떠한 이유로 파닉스를 속성으로 떼야 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보강 차원에서 파닉스를 해주다가 저도 교재들을 보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됐고 계속 그런 식으로 속성으로 파닉스를 떼고자 하는 죄송해요. 제가 아침에는 좀 목이 잠기거든요. 속성으로 파닉스를 떼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자꾸만 파닉스를 하게 되고 그러던 차에 이제 EBS 잉글리시에서 제가 프로그램 기획안을 냈거든요. 파닉스가 좋을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채택이 되어서 파닉스를 하고 이제 후속 프로그램까지 하게 되면서 뭔가 파닉스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많이 가르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늘 생각했던 거는 저도 모호하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는 했으니까 학교나 그 중고등학교나 이제 대학교 와서는 안 했죠.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단어를 보면 읽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모호하게 어떻게 읽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그 전자사전 소리 듣고 카피하면서 읽긴 읽었는데 저 역시도 뚜렷한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홍콩 선생님이랑 그 샤룬 선생님 그거나
라방이나 샤론 선생님 단독 그런 거 보다 보면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 음소를 못 배웠다.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발음. 근데 이게 좋은 발음이 아니라 정확한 그 글자의 조합이나 각 글자에 정해져 있는 소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 배웠다. 저희 엄마는 세인송님이 오성식의 팝스 잉글리시를 해준다는데 안 할 것 같다고 돈 아깝다고. 엄마가 근데 되게 깨어있으셨네요. 그렇죠. 어른들도 다 파닉스를 잘 몰라요. 저 역시도 몰랐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파닉스를 가르치고 파닉스를 계속하면 할수록 어른들도 이런 거를 좀 배우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모호하게만 읽어왔던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제가 기획을 그래서 몇 번 하긴 했어요. 뭐 성인 파닉스, 뭐 엄마표 파닉스 이렇게 해서 클립 제작도 뭐 작게 해보고 이랬는데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궁금은 하지만 그걸 그렇게 시간 들여서 또는 돈 들여서 어른들이 보고자 하는 강의일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제작하는 쪽에서는 다들 갖고 계셔서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라도 조금 도움이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좀 전파할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자, 설이 길었습니다. 150분 정도 오셨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일단 파닉스란 무엇인가? 파닉스가 뭐예요? 아직도 파닉스가 ABCD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계셨다 해도 괜찮습니다. 파닉스라는 것은 방법이에요. 가르치는 방법인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글자와 소리와의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뭐 이렇게 저 대학원에서도 가르치고 왜 이렇게 긁죠? 대학원에서도 가르치는데 What is phonics? 라고 하면은 It's a method of teaching sound and letter relationship or the relationship of sound and letters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리랑 글자와의 관계. 아주 단편적으로 D는 ABCD의 D는 D 소리가 나고 O는 소리가 나고 G는 G 소리가 난다는 걸 알면 DOG라는 글자를 봤을 때 D, OG 붙여서 dog 구나 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었으면 D 자리에 BL이 와서 blog가 됐을 때 blog라고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dog, blog를 다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글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음가를, 그러니까 소리들을 알고 있으면 그 글자들이 모여진 것은 소리를 잘 블렌딩한다 그러거든요. 붙여서 읽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파닉스라는 것은 소리와 글자와의 관계를 가르치는 거, 그리고 배우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읽기가 또 나중에 스펠링 스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쓰기가 좀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닉스라는 것은 최근 들어서 뭐 얘기 많이 하고 또 보통 뭐라고 얘기하나요? 뭐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저도 이제 주변에 그냥 친한 사람한테는 한 2학년 전에는 그래도 파닉스 한번 훑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하기는 해요. 그 이유는 3학년부터는 교과에 영어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그 교과서를 봤을 때도 물론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 모두 음가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과서에 봤을 때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을 자기가 규칙을 알고서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학년 전에는 한번 이렇게 공부하라가 아니라 그냥 한번 훑어라도 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3학년 가서 교과하는 데나 또 본격적으로 읽기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해서 얘기는 해요. 그래서 파닉스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쵸? 뭐 잠깐 하든 아주 오랫동안 하든 반복적으로 하든 파닉스를 하기는 한다는 거. 그래서 파닉스라는 것은 글자와 소리와의 관계이다. 요거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파닉스가 이제 좋은 점은 말씀드렸듯이 글자를 보고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반응이 제 위에 화면이랑 느리니까 살짝 기다릴게요. 화면에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예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은 이게 되게 긴 글자긴 하지만 우리가 파닉스대로 읽으면 해서 Clifford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규칙을 알고 정확한 소리를 알기 때문에 초기에 읽는 거에 아주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걸 보고 소리 내서 읽을 수 있게 되면 그 소리를 가지고 다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쓰기, 적어도 스펠링 스킬에는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읽기 쓰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말하기. 말하기는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정확한 발음. 정확한 발음. 말하기가 의사소통인 것이 이제 목표이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 스스로 나에게서 나오는 발화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부터도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흔히들 이제 발음이 뭐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여기서 발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도 노력을 그래서 했었고, 왜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아예 못 알아들어버리면 그거 역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닉스를 배우면서 그냥 규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패턴이나 각각의 글자, 또 그런 것들이 가진 그 정확한 소리를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발음에도 도움을, 또 전달 능력에도, 그래서 아주 초기에 말하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셰런 선생님 이걸 더 크게 보시죠. 이 의사 전달 능력에 미치는 발음의 영향을 엄청 크게 보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전 발음 전문가는 아니니까 파닉스에서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이 조금씩 규칙을 알아서 읽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엄청 올라가요. 우리가 사이트 워드라고 해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the나 it이나 a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지만 모든 단어를 통문자, 사이트 워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외워서 읽을 수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좀 노출을 많이 주시고 엄마랑 같이 많이 읽고 뭐 음원을 통하든지 책 같은 걸 많이 읽으면서 소리나 글자에 이렇게 베이간 모양에 조금 익숙해지면 그제야 파닉스를 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소리랑 그다음에 내가 보는 글자와 그 관계가 유기적으로 착착착 맞아 떨어지고 책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dog는 못 읽어도 dog이라는 소리를 듣고 dog이라는 그림을 찾을 수 있거나 머릿속에 멍멍이 그림이 떠오르면 글자로 dog을 배웠을 때 dog 읽는구나, dog, 멍멍이, 이게 착착착 맞아 떨어질 때 파닉스가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부터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이거 제가 정신없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파닉스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파닉스 하면 안 된다, 파닉스 하지 마라, 뭐 늦을수록 좋다, 문자 교육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사실 이것도 유튜브 제가 채널을 만들어서 파닉스에 관해서 이제 올리고 싶어서 제작했던 클립이 있긴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이 파닉스가 뭐 이제 그러니까 파닉스에 반대를 하거나 좀 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지루하다. 우리의 파닉스 배웠더니 재미없어가지고 영어에 등을 돌리더라. 그런 얘기 있고요. 두 번째로 세상의 모든 단어를 파닉스로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럼 왜 규칙을 배우느냐. 사실 근데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고, 세 번째로 파닉스를 배운다고 실제 진짜로 읽기가 되느냐. 파닉스 배워서 이렇게 글자는 읽었는데 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던데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호호321님, 한글 좀 아는 아이가 파닉스 하면 더 빨리 흡수할까요? Well,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뭐 사람에 대한 조언,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조언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한글을 원리를 조금 안다 하는 아이들은 파닉스도, 왜냐면 글자가 조합해서 붙여 읽었을 때 하나의 단어 소리가 난다기 때문에 한글의 어떤 이렇게 조합 원리를 아는 애들한테 그 예를 들어서 파닉스 원리를 알려주면 조금 더, 저도 그래요. 아이들한테 우리말로 가르칠 때 가라는 단어가 있으면, 야라고 하지 않죠, 가라는 단어가 있으면 기역이랑 아가 붙어서 가가 되는 거잖아. 영어도 at가 딱 붙었을 때 소리가 cat, cat 라고 딱 붙어서 소리가 나는 거, 이렇게 설명해 줄 때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글 원리를 몰라도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와우 얘는 가르치면 하나라면 열을 알겠어요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런 데서 조언 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모든 걸 일반화할 순 없잖아요. 저는 저희 경험적 지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 말고도 다른 분들 라방 많이 들으시죠? 강의도 많이 들으러 다니실 거예요. 많이 배우시면서 취업을 많이 하세요. 저는 저의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제 거 조금 흡수하시고 또 다른 분들 거 보면서 내 아이에 맞는 걸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So, back to where I was. 이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지루하다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파닉스가 길게 가려면 정말 길게도 갈 수 있거든요. 제가 파닉스 책들을 그래서 집에 있는 걸 갖고 와봤어요. 옛날에 제가 무슨 강의, 전국 투어 론칭할 때 강의했었던 이렇게 보이시겠네요. 옥스퍼드 파닉스 이건 3이고 이거 와! 제가 뭐 이 책을 추천한다 안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책이 있죠. 이것도 있고 옛날에 한 7, 8년 요새는 모르겠어요. 제가 현장에서 안 해서 7, 8년 전에 상당히 영유 같은 데서 많이 쓰이고 유행했던 Sedleier's Phonics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거. 이거는요 아주 내용이 이게 K 단계잖아요. A 전에 어찌나 내용이 방대한지 한 권 두께가 이래요. 장난 아니죠. 근데 이 책이 되게 유행하고 저도 추천을 많이 받았기는 했어요. 이런 다양한 것들 여기는 뭐 교구제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아예 스킬 베이스로 연습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또 우리 파닉스 리더스도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파닉스는 깊게 파고들자면 한도 없이 정말 길게 할 수 있어요. 일례로 제가 EBS에서 강의했던 것은 130강이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그 학기 회차에 맞춰야 돼야 돼서 하지만 사실은 130강보다 더 긴 걸 줄여서 130강을 만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파닉스는 길게 하려면 길게 할 수 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훑으려면 효과적으로 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어린 단계에서 하게 되면 한 뭐 패턴이나 소리에 대해서 연습을 아주 많이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어민 교재처럼 연습이 소리 이거 안에 음소인식도 들어있고 비기닝 사운드, 미들 사운드, 엔딩 사운드 막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는 이런 걸로 충분히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파닉스를 조금 늦게 하더라도 앞에 소리를 많이 듣고 책 같은 걸 읽으면서 노출이 많이 됐으면 이렇게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말 그대로 핵심만 짚어서 한번 후루룩 훑어도 또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좀 더 짧게 훑어도 파닉스가 어느 정도는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가 중요하고 외국어로서 저는 한 번은 훑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내 아이가 스스로 지금부터 읽기를 원한다. 그렇게까지 강박은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닉스라는 거는 길게 하려면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업에 간대 선생님이 카드만 들고 A, apple. 자, 따라하세요. B, ball. C, 뭐죠? cat. 이런 것만 한다고 치면 벨이었네요. 이런 것만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루하겠죠. 그런데 아마 유치원 수업 이런 거 막 이렇게 영상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렇게 하는 선생님도 없으세요. 엄청 재밌게 수업해요. 파닉스가 됐든 아니든 어린 아이들 데리고는 엄청 재밌게 수업을 하세요. 일례로 제가 옛날에 홍콩 선생님 라방에선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빙고 노래로 저도 애들이랑 빙고 대신에 이제 글자 바꿔가지고 민고, 맹고, 망고, 방고 뭐 이런 거 만들었다고 그런 것도 했고 또 제가 프린트를 해왔어요. 요런 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그 음가를 배우고 나면 이렇게 시력 검사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물론 더 크게 만들겠죠. 전지 같은 데다가 그렇게 해서 이거를 교실에다가 붙여놓고 한 저기 5발짝 정도 간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읽는 걸 하는 거죠. 이렇게 요 밑에 거는 막 뒤에서 보면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이게 G, Z, L 이거든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게임이나 액티비티 쓰기도 그냥 쓰기도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재밌는 쓰기들도 하고 이렇게 액티비티 같은 거를 하면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하면 아이들이 파닉스 이곡 규칙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지루하고 어렵다는 느낌 없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게 이렇게 파닉스를 배우고 나면 음가를 알았을 때 아이들이 자기가 책이 실제로 읽어진다는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성취감 뿜뿜이죠. 그래서 파닉스가 지루하다는 걱정은 사실 이제 선생님이나 원의 느낌이나 뭐 교수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요즘 평균적으로는 다들 재미있게 수업하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닉스만 하면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재미없을 수 있죠. 파닉스에다가 이 규칙을 적용해서 읽기를 할 수 있게끔 파닉스에다가 이 규칙을 적용해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의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훨씬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일 의견이 많이 갈리고 또 궁금도 하실 거.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가 파닉스 규칙으로 읽어지지 않는데 그럼 왜 파닉스를 배웁니까? 왜 배웁니까? 왜 배울까요? 답이 안 나올 건데 이렇게 답을 또 기다리고 있네요. 일단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를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파닉스 규칙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단어들의 아주 많은 비중이 사이트워드, 그쵸? 사이트워드에 있고 또 학술적인 단어들, 왜냐면 뭐 라틴어나 이런 데서 왔으니까 그런 거, 아니면 외래어들, 그쵸? 프렌치라, 불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규칙이 안 맞아 떨어지고요. 이제 아이들이 보는 수준의 그런 읽기 자료에서는 파닉스를 배워서 파닉스 규칙으로 읽어낼 수 있는 단어의 비중이 한 84% 정도는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단적인 예지만 뭐 이런 책 이렇게 줬을 때 이게 10페이지 책이라 그러면 단순화할게요. 10페이지 책이라 그러면 파닉스 배웠으면 이 중에 한 8페이지 정도는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10권 중에서 한 8권 정도는 뭐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이 보는 자료는 한정적이잖아요. 막 뛰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의학서적이나 뭐 지리나 뭐 고고 이런 거 읽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보게 되는 주니어 뭐 영자신문이라든지 넌픽션 책이라든지 보통 소설이라든지 또 이렇게 영상물을 통해서 보고 듣고 접하게 되는 단어들은 아이들이 보는 수준에서는 84% 정도까지는 파닉스로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사이트 워드까지 더해주면은 이게 90%, 뭐 95%까지도 높아진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훑어놓고 배우게 되면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우리나라 책 많이, 한글 책 많이 읽으면 저절로 뭔가 글을 통문자에서 읽다가 그 통문자 내에서 소리를 쪼개서 자기들이 저절로 알게 되는 애들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됐을 때 원리를 한번 훑어주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외국어면은 더할 나위 없이 그럴 겁니다. 엘렌쌤 안녕하세요. 저도 손이라방 곳곳 잘 들어가는데 제 노란색 제 얼굴 이게 그거잖아요. 그 인스타 그거가. 제가 어디 들어가면 너무 확 튀더라고요. 부크부크. 자, 그래서 규칙을 적용해서 연음 같은 거는 사실 규칙을 통해서 배우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연음은 발음을 강약을 잘 조절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규칙을 통해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파닉스를 배웠는데도 아이들이 실제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규칙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글은 읽었는데 책 내용은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닉스만 배웠다. 읽기를 하지 않고 파닉스만 배웠다. 두 번째, 원래부터 읽기 습관이 조금 잘못 들었다. 모국어 책을 읽을 때도 아이들이 충분히 그림도 즐기고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가야 되고 또 가다가 모르면 돌아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냥 소리내서 읽으면서 끝까지 달리는 데만 집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어릴 때부터 책 읽기도 그러니까 책 읽기가 중요하지만 오늘 뭐 2권을 읽고자 이러면서 너무 학습적으로 갔다든지 어릴 때 재미있게 책 읽는 기억이 조금 부족했다든지 경험이나 기억이 이런 친구들은 되게 목적적으로 책을 읽으면 그럴 수 있고 그런 이제 읽기 습관이 영어에도 그대로 전이가 돼서 글자만 보고 지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왜냐면 이게 텍스트가 짧은 건 짧지만 아이들이 보는 책이 긴 건 또 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 수 없을 수 있죠. 네. 제가 지금 이 두 개를 켜놔서 시차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있거든요. 요거 잘 못 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이따 나중에 제가 또 Q&A 받을게요. 제가 이것까지 다 하면은 정신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파닉스만 배운 아이들은 무엇이 문제냐면 자기가 지금 이거 규칙을 배웠으니까 읽고 싶을 거고 또 읽기를 장려 받았잖아요. 그래서 bird, eater, bird feeder 하고 읽고 또 가서 글자를 보고 kitten, sat under 이건 사이트 워드니까 bird feeder 이러고 이제 디코딩, 그러니까 문자를 해독하는 데만 엄청 급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목표니까. 그러고 나면 당연히 글자만 하고 이거를 머릿속으로 읽는 내용을 소화시킬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덮고 나면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닉스를 하던, 리더스를 하던, 다른 또 양질의 좋은 픽처북 같은 걸 껴서 골고루 읽혀주고 또 읽을 때 그림을 많이 보고 대화를 많이 나누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뭐 지루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선생님마다 수업마다 다를 수 있고 요즘에는 보통 다 재밌게 한다는 걸로 제가 말씀드렸고, 규칙 아이들이 보는 수준에서는 파닉스로 읽을 수 있는 것이 많다. 사이트 워드까지 더하면 90%가 넘으니까 한번 배워볼 만한 또는 훑어줄 만한 가치가 있겠다. 근데 세 번째, 파닉스만 한다고 읽기가 되느냐? 읽기에다가 컴프레hen션까지 되는 것은 독서 습관의 문제 또는 파닉스만 배웠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요런 것까지. 네.